안녕하세요. 대파파파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IG네과 PI 그리고 수요일까지 LG CNS 3개의 종목이 청약하는데요. 간단 비교 및 관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공모 개요를 말씀드리면 LG CNS, PI, IG넷 모두 밴드 상단으로 공모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증권사는 보시는 바와 같고 LG CNS 관련된 영상은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관 수요치 결과는 세 종목 다 2차권 가까운 참여가 있었고 어느 정도 기관들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완전히 버린 것 같지는 않지만 의무고유 합격을 볼 때 LG CNS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한 저의 선택의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고 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뒤에 내용이 조금 궁금하시면 뒤에 내용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G CNS는 비례 청약을 결정했고요. PI는 패스, 그리고 IG넷은 균등 또는 비례 한 주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한 주당 가격이 7,000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3주 정도는 나왔으면 해서 비례 한 주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LG CNS는 비례 청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관련된 내용 영상은 지난 영상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PIE 말씀드리겠습니다. PI는 이 비전 솔루션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즉 직접 뭐를 만들다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전 솔루션은 예전이라면 사람들이 눈으로 검사했던 그런 것들을 기기를 이용해서 비전 기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LCD 같은데 보면 LCD에 뭐 아픈 검사기라고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머신 비전 기기 이렇게 해가지고 LCD 같은 이런 패널의 그 접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데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는 이 많은 검사 기기 했던 기업들이 2차 전지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공정에 있어서 접합이 잘 되거나 부품 결합이 잘 되어야 안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한 것을 사람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전 솔루션으로 기기가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2차전지 과정 중에 현재 PI가 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업을 통해서 전 공정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출을 만들기 위해 영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까지 추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거는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매출 비중이 용역에서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매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W 솔루션 이게 40%나 되는데요. 이 40%나 되는 이 매출의 내용을 보시면은 고사양의 PC, 노트북, 그리고 최적의 SINI 솔루션 개발 공급인데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검색해보니까 네트워크 관련된 설정이나 뭐 그런 거더라고요. 사실 이 HW 솔루션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삼성 SDS의 경우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 말씀드리면 이제 물류 쪽 매출 비중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PI도 이 HW 솔루션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주력이지 않은 상품의 매출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좋아 보이는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비스와 트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종목에 머신 비전 되어 있죠. 그래서 머신 비전이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이제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기업을 해서 PER 19배를 가져왔는데 공모 가격으로 했을 경우에는 PER 15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15배 정도면은 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정도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을 보시면 기존 주주가 20% 가까이 있고요. 시가총액도 1,700억 원으로 적지 않습니다. 유통 물량 522억, 기존 주주 342억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주주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인데요. 여기서는 머신 비전이라고, 다른 업체는 머신 비전이라고 이렇게 살짝 좀 내려치는 그런 느낌이라면 자기 회사는 AI를 붙여서, 그런데 이 비전 검사기가 뭐가 다른지는 솔직히 전 모르겠거든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종목 중에 V1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V1텍도 이제 기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이 적응을 뭐 조정, 설정 이런 거를 잘한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사업 설명서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AI를 붙였긴 하지만 다른 회사와 차이점을 잘 못 느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스마트 팩토리 매출도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나빠 보이지 않더라도 수익이 이제 수수료 떼고 나면 먹을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균등 45만 주인데요. 한 주당 지금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세 주를 받아도 15,000원인데 20%는 올라야지 수수료를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나와 봐야 30%일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총이 좀 더 낮고 한 1,200억, 1,000억대고 유통비율이 400억 미만이면은 한 30%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의 크기로는 30%도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아이지넛인데요. 인슈어테크라고 해서 결국 이제 보닥이라고 하는 어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보험 관련 이제 어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인슈어테크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한데 미국에는 이렇게 미국 상장되어 있는 건 6조까지 커져 있다. 정말 좋은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슈어테크라고 해서 저도 보닥 어플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C 그리고 B2B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B2C가 아주 좀 주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서 소비자의 이제 맞춤 보험 진단해서 설계사를 매칭한 다음에 보험 계약을 한다. 그래서 이 보험 계약만 해도 이 수수료가 엄청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보험 계약에 하는 이제 GA라고 하는데요. 이 설계사들 속해 있는 그 GA의 뭐라고 할까요? GA의 매출의 한 15% 정도를 수익으로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닥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택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보닥 앱을 사용해 보니까 지금 제가 기존에 들었던 이 보험을 깨고 해지하면서까지 들 만큼의 그 매력도를 저는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인슈어테크가 이렇게 클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워낙 이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 국내만 한정했을 때 너무나도 방문 영업을 뛰기에 좋은 환경이라서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금 다른 상황을 생각한다면 미국처럼 커지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구조를 보시면은요, 이 설계사들이 있는데요. 이 설계사들이 GA라고 하는 곳에 이제 소속이 돼 있을 텐데요. 이 GA에서 나오는 매출액의 15에서 25%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 자체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율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이 새로운 보험을 들지, 그게 참 의문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보닥은 이제 실손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그렇다는 것은 보험 계약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나라 사정과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순이익도 보시면 계속 적자가 나왔고, 올해 이제 1억 정도 순이익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미비한 숫자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제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는 것과는 별개로 주주 구성을 보시면 시가총액 1,200원대 1,200억 원, 유통 380억, 기존 주주 242억으로
완전 좋진 않지만 무게 자체가 좀 가볍다라고 보여지고요. 환매 청구권을 6개월이나 부여를 했습니다. 제가 보는 사업에 안 좋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편견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편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고, 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좋게 보고 매우 커질 수 있고 하나의 플랫폼 사업으로서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환매 청구권을 6개월이나 부여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증권사가 환매 청구되는 물량을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다 받아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자, 비교 기업을 보시면은 공모가 산정을 보시면 사실 비교 기업은 이제 핀거나 뭐 이런 좀 보더가는 약간 다른 업체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2026년도 순이익을 가져와야 된다. 현재는 지금 순이익을 가져올 만큼의 순수익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19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핀테크 기업으로서 20 미만이면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왜냐면 뭐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 같은 것도 없고, 이게 매출이 이제 비율이 좋기 때문에, 수수료 떼오는 비율이 좋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20 정도야 굉장히 잘 적용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2026년도에 67억 원의 순수익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면요, 보더거풀 저도 이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현재 그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필연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이때까지 낸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고 싶은 생각은 좀 적었고요. 그리고 차라리 이제 리모델링보다는 부족한 것을 이제 추가하는 것을 많이 추천을 하던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 6개월과 유통 물량이 나름 괜찮기 때문에 3주 이상 받을 수 있다면 균등은 노려봐도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봤을 때 한 2주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한 주 더 받을 수 있게끔, 아마 비례 청약을 가성비 한 주 받을 수 있게끔 5462을 이용해서 청약을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LG CNS는 비례 청약, PI는 패스, IG넷은 비례 한 주 받을 수 있게끔 총 3주, 네, 중요한 것은 총 3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비례 청약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종목 말씀드렸고요. 청약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